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판다면 고객 수 늘리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객단가 올리기가 맞을까요? 고객 수 늘리기만으로는 바쁘기만 하고 수익성이 낮다. 과연 고객 수 증가로 수익이 증가할까요? 고객 수 늘리기 마케팅이 최근 몇 년 새 붐이 되어 관련 서적이나 세미나 등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객 수 늘리는 것이 곧 회사 수익이다 라는 전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줄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고액 유치 마케팅 기법을 이용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고객 수가 늘어난다고 만사 오케이는 아니다. 오로지 고객 수 늘리기에만 온 힘을 쏟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수 늘리기에만 너무 집중하면 고객은 늘어나도 그만큼 이익은 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쁘기만 할 뿐 수익성이 낮은 회사가 되고 맙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경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늘면 그만큼 고객의 대기 시간도 길어지게 되어 고객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늘려야 하고 따라서 자연스레 인건비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한 손실도 커집니다. 게다가 고객 수 직원, 재고량 증가와 더불어 사무실 및 가게 규모 확장에 드는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매출이 오르는 한편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 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2배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바쁘기만 할 뿐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을 늘리려 하기 전에 먼저 고액 고객을 유치하면 됩니다. 지금 상품을 구매 중인 손님에게 하나를 더 판매한다거나 더 고급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 확장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이 오르면 이익은 확실히 증가하게 됩니다. 고액 고객 유치에 집중함으로써 고객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아도 꾸준하고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고객을 늘리고 싶다면 그 이후에라도 괜찮습니다. 즉, 우선을 고액 고객을 유치한 후에 고객의 수를 늘리는 데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일반 고객이 고액 고객이 되도록 유도하거나 고액 고객을 모으는 노하우를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먼저 객단가 올리기, 그 다음 고객 수 늘리기 순으로 전략을 세우면 성공한다. 객단가를 올린다는 말은 고객 한 사람당 매출액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와인 전문점에 일주일에 한 번 와인을 사러 오는 손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손님은 10,000원짜리 와인 한 병을 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때의 매출은 10,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POP 광고를 잘 활용하는 등의 판촉 활동을 통해 20,000원짜리 와인을 고르게끔 했다면 매출액은 20,000원으로 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한 병을 더 사면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식의 특별 판매 기법을 통해 손님으로 하여금 20,000원짜리 와인을 2병이나 사게 했다면 당연히 매출은 40,000원이 됩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손님을 와인, 시음회 등의 이벤트를 열러 일주일에 2번 오도록 유도했다면 일주일 매출액은 8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수는 그대로인데도 매출액과 수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객단가 올리기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처럼 우선 객단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고객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려고 한 경영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쁘기만 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몸과 마음 모두 병을 앓게 되거나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생겨 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객단가를 먼저 올리고 나서 고객 수를 늘리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험이 쌓이고 꾸준히 경영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객에게 비싸고 좋은 제품을 확실하게 제공하여 변함없는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둡니다. 무리하게 신규 고객 확보에 힘쓰기보다는 입소문 정도에만 맡겨둡니다. 확실히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을 확보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 따라잡기. 소비자들이 싼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많지만 사실 고객은 싼 것을 원한다. 객단가를 올리면 손님은 끊어지고 만다.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발상은 고객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가 패밀리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비교적 한산하고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예사질이 되었을 정도로 북적거립니다. 소비자가 낮은 가격만을 추구했다면 왜 중고가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소비자 구매 행위는 V자 가격 곡선을 그립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비싸다며 일단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인하되면 얼른 삽니다. 그 후 낮은 가격이 당연한 상황이 되면 뭔가 부족함을 느껴 하지요. 이윽고 비싸더라도 좀 더 알차고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 가격이 파괴된 이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싸도 내용이 알차고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특실 좌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특실이 비교적 한적했었는데 요즘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붐비고 있지요. 그래서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소비자는 좀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도착지까지 한산하게 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려 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생수 구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물은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특화된 물을 마시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거나 건강에 좋다고 해서 탄산음료나 캔커피보다 비싸게 팔리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늘 싸고 빠른 것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한하고 가치 있는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특별한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어야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사람들은 왜 세일에 혹하는 걸까?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초특가라는 이벤트와 10원이라도 싼 곳 발견하기라는 게임을 즐기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뿐이지 돈을 절약하는 것 자체를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장년기 이상의 고객들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장 저렴한 곳을 찾긴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많고 소득이 전과 다르기 때문이죠.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2대 6대2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은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와 같은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상위 20%는 세일 제품을 절대로 사지 않는 층, 중간 60%는 세일 제품과 정가 제품을 모두 사는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액 고객 유치 마케팅에서 타깃으로 삼는 것은
상위 20%층과 중간 60%층을 더한 80%의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세일 제품도 사고 정가 제품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유치하느냐가 고액 고객 유마케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가격 인상을 해도 고객이 찾아오는 3가지 비밀 파트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마무리도 행복하게.